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핀테크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서울 호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강연도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채용의 장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821만 원으로 전날 대비 1.97%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33만 8,050원으로 전날 대비 1.15%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69만 7,900원으로 전날 대비 2.82% 상승했고요. 리플이 237원으로 전날 대비 2.15% 상승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6만 9,490원으로 전날 대비 10.86% 상승했고요. 모네로가 11만 3,470원으로 전날 대비 3.96%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5,775원으로 전날 대비 1.52% 하락했고요. 퀀텀이 12,510원으로 전날 대비 7.75%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 금지 이후에 장외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지난주에 중국의 이 인터넷 금융보안기술 전문위원회가 이 비트코인 장외 시장에 대한 보고서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산업정보기술부의 지침에 따라서 작년 8월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여기 이제 국제 비트코인 이 장외 거래, OTC 거래량을 나타낸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월부터 위안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 박스 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금지 정책이 9월에 도입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 이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2월부터 다시 급증했네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은 중국 내에 2월에 비트코인 거래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잠시 중지됐어요. 그래서 중지되면서 장외 거래가 폭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다가 6월 이후에 중국 내 거래 플랫폼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다시 거래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내 거래가 금지되면서 장외 거래가 다시 활개를 띠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규 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되면은 비정규 시장에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비정규인 바로 장외 시장이 좀 약간 거래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0월 한 달간의 장외 거래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2주 동안의 거래량이 무려 6억 8천만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바로 1,141억 원입니다. 2주 만에 1,000억이요? 정말 억소리 나네요. 네, 억소리 나죠. 엄청납니다. 이것이 해외 업체 장외 거래소인 로컬 비트코인즈와 팩스풀 그리고 코인콜라의 거래량에서 위안화로 결제된 거래량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거래소 후오비와 OKX가 P2P 방식의 이런 비트코인 장외 시장 거래를 각각 플랫폼을 출시를 했죠. 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이 시장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보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2013년에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한번 금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014년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확실한 이 조치를 취한 후에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적인 부분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일었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은 안 좋았지만 다른 비주류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반적인 좋은 언급들이 이어졌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시장입니다. 자, 일단은 캐나다의 바로 IT 기업 바로 살리바 대표가 좋은 얘기를 했어요. 암호화폐가 이제 블록체인이 바로 인터넷보다도 더 혁신적인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노 고려대 교수 같은 경우는 또 무비코인이나 케이팝코인 등등으로 이 글로벌 마케팅으로 발전을 해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은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좀 합리화적으로 또 그래서 좋은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헤지펀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만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작년 이맘때쯤에 30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무려 130개나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 헤지펀드들이 100개나 늘어났다. 1년 동안. 엄청나게 4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펀드 시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아무래도 이 헤지펀드 시장이 4배나 성장했다는 그 자금들이 바로 이런 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류 암호화폐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바로 비주류, 라이트코인이라던가 등등 기타 등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퀀텀 좀 보겠습니다. 퀀텀도 비주류 암호화폐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런 흐름들 타서 여기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 갖고 추세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15시간 이동평균선 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제부터 해서 그저께까지 50시간 이동평균선은 계속 지지선 삼아서 좋게 추세를 이뤄 나가오겠다.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국내 거래소가 미성년자 가입은 허용하면서 정작 이용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었죠.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환급 계좌 등록은 안 되는 등의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변경사항을 소비자들에게 따로 공지하지 않은 데다가 가입만 가능하게 만들어 신규 회원 유치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인데요.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던 청소년들은 넣었던 돈을 빼려고 해당 거래소에 문의를 했고, 신분 인증 자료를 보내면 잠시 풀어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매우 간편했던 가입 절차와는 달리 제출 자료 준비 시간에 손실이나 출금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해당 거래소는 이용 정지로 인한 손해는 환불 보장이 어렵고 미성년자 금전 사고를 우려해 탈퇴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현재 7,000달러 초반대로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죠. 최근 골드만삭스가 기술적 분석으로 조만간 8,000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기술 담당 세바 자파리가 고객에게 보낸 메모를 보면 비트코인은 올해만 600% 넘게 상승했고 7월 최대치인 6,044달러를 평균 이동 목표로 넘어섰으며 이번 조정은 2X 하드포크 전까지 7,941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진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것은 최소 목표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회사인 컨센시스는 지난달 미 국무부와 협력하여 워싱턴 DC에서 블록체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인 조셉 루비는 브루클린에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우리가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포럼에는 정부기관 및 민간 부분을 통합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적용과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회사들이 참여하여 미국 국무부와 정부 관료들에게 현재 블록체인 기술 사례를 교육하고 민간 부분 파트너와의 대화를 촉진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고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블록체인이 정부와 손을 잡고 점점 주류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채굴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에 직접 암호화폐 채굴 기계를 개발한 사람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자는 일본의 타나 유키 씨인데요. 수동 충전기로 1시간 정도 돌리면 약 0.02엔, 우리 돈으로 0.02원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채굴기는 채굴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해서 수동 발전기를 덧붙인 형태인데요. 현재 트위터에서는 이 같은 발상이 대단하다며 자전거에 설치하거나 에스컬레이터로 채굴을 해보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런닝머신에 채굴기를 연결하면은 돈도 벌고 몸매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